그리고 선도지구는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많고 한데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그 선도지구 관련 준비한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설명을 했을 때 얼마나 담아가실지가 조금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위원장님이 사실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요한 내용은 이 분당을 위한 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분당, 일산, 평촌, 삼본 등의 일기 신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 신도시에 이번에 교통교통부에 발표한 걸 보면은 분당에 8,000세대를 선도지구로 지정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왜 8,000세대냐면 지금 신도시들에 지금 지자체하고 협의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상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인프라 안에서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분당은 8,000세대인 겁니다. 그래서 8,000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신도시들이 앞으로 지금 당장 한 번에 모든 단지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한 번에 재건축을 하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시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노후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이 분당 특별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도지구를 통해서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이나 저희는 어차피 다 해당이 되니까 모르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진 단계도 어차피 아까 체계적으로 이미 추진준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추진준비위원회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 참여도인데, 여기 지금 성남시에서 발표한 선도지구 공모 기준인데 아마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00점 만점에 제일 위에 있는 오른쪽 제일 위에 주민 동의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뒤쪽 잘 안 보실 텐데 60점입니다. 동의율이 60점이에요. 동의율이 60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이라고 해서 총 12점을 줬는데 6개 중에 3개만 하면 9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6점까지밖에 안 줬는데, 여기 효자초는 주차 대수가 1.5대 미만이면 2점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평균 1.1대 1.2대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서 2점을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소방활동 불편성이라고 해서 출입구가 10m 미만. 여러분들 단지 출입구 제가 지도상으로 보니까 한 7m 정도 되겠더라고요. 10m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2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내 주택단지 평균 건력 20년 이상. 네, 여러분들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해당이 되고, 아래쪽은 볼 필요도 없이 6점을 여기서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은 이미 6점을 가져갔고, 도시기능 활성화는 다른 단지들하고 우리 단지하고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인데,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주대책 지원 요구라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12%를 전체 세대수 기준으로 해서 19%를 이주대책 지원을 해준다. 말 그대로 임대세대를 짓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호구가 있고 거의 모든 단지들이 쉽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역 정형화라고 해서 근린상업지역 등을 구역화. 우리 지도에 보면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22구역이 저희 효자촌이에요. 근데 이빨이 2개가 빠져있죠. 위아래로. 저기 11시 방향하고 4시 방향에 이빨이 좀 빠져있는데 거기가 근린상업지역입니다. 거기를 넣었을 경우에 2점을 또 추가로 준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 분당의 거의 모든 단지들이 이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단지는 우리 단지 근처에 소규모 단지가 없고, 거의 대부분 단지가 근처에 소규모 단지가 없습니다. 소규모 단지는 이 성남시에서 발표한 이 구역 안에 보면은 저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저기 빨간 테두리 말고 파란 테두리로 된 단지들이 있어요. 그 빌라 단지들이고, 그리고 저기 왼쪽에서도 야탐역 안쪽에 하나가 있고 저 구석에 또
단순형 주택은 저희가 공사비 많이 주면 공사비를 굉장히 많이 주면은 저축을 주는 거고 공공기여도 우리 단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지에 공통적으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점수 차이가 어디서 오냐? 그 밑에 통합정비 참여주택 단지 수 4개 단지 이상이면 4점으로 만점입니다. 우리는 4개 단지이기 때문에 만점이에요. 그리고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3,000세대 이상이면 15점으로 만점입니다. 우리는 약 2,700세대 조금 넘기 때문에 아까 통합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1점 조금 넘게 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통합 세대수에서 앞서는 단지가 이건 제 양지마을, 하크타운, 그다음에 시범단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점수차가 정말 예민해요. 그러면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사업 시행 방식으로 뭐 신탁 방식이나 공공으로 가면 플러스 이제 가점 주는 게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신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단지들도 전부 다 신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이 나는 거는 결국에는 제일 위로 원래대로 돌아와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를. 네. 95%의 동의율이면 60점이고 그리고 50%면은 약 10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동의율 1%당 1.11점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까 저기 통합 세대수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모자랐던 거는 1% 차이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율만 확보를 하신다고 하면 선도지구를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점수표에서 보셨다시피 다른 게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동의율만 통합준비위원회에 적극 협조만 해주셔서 동의율만 확보를 해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선도지구가 올해만 있는 건 아니고 내년에도 있고 계속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올해만큼의 혜택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부동산 화랑기가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가 가장 가파르게 집값이 상승한 부동산 화랑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2017년쯤 해가지고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요.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는데 여기 성남시도 도시계획이 있잖아요. 2020 도시계획, 2030 도시계획. 근데 2017년이 되기 전까지는 재건축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도시계획으로 많이 바꿔줍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재건축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 자체로 특혜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단지에 여러분들이 그냥 새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떤 상품을 팔 수 있는 상품을 줍니다. 여러분들 집 위에 용적률을 추가로 만들어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을 줘요. 팔 수 있는 상품을. 그러니까 그 자체로 사실은 특혜예요. 반에서 그 용적률을 주면서부터 여러분들께 팔 수 있는 물건을 주니까. 이 땅 주인 여러분들이고 이미 아파트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대신에 국가에서 그냥 주진 않아요. 만약에 팔 수 있는 상품을 한 100을 줬다 그러면 한 20, 30%는 기반시설을 위해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도로를 조금 더 확충을 하려고 한다든지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한다든지 공원을 조금 더 내놓으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더 쾌적하고 도시를 계획적으로 꾸려나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그동안 있던 2020 도시계획들을 많은 지자체들이 변경을 하면서 조금만 내놔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 100을 주는데 한 10이나 20만 돌려받고 100을 주는 인센티브로 조건을 많이 바꿔요. 근데 2021년도가 지나고 나서 그 인센티브들을 많이 회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100을 준다고 하면 한 30, 40은 돌려받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선도지구도 지금 모범을 보여야 되고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때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뿐만 아니라 뭐 도시계획 업체나 뭐 설계 업체나 많은 업체들에서 내년에는 이 선도 중에서 줬던 올해 준 혜택들을 거의 대부분 회수할 거라는 말을 다들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꼭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분당에 굉장히 많은 50개가 넘는 구역들이 있고 지금 옆에 창조가 달려있는 건 전부 다 신탁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달려가고 있는 단지들입니다. 저희도 지금 이미 추진준비위원회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께서만 호응을 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뭐 특별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용적을 어떻게 받느니 하는 내용들인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효자촌 현대, 동화, 인광, 삼환 아파트가 어떻게 해야 이 재건축에 성공하느냐? 바르게 가야 된다. 그리고 빨리 가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수익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른 길은 쉽게 말해서 이제 둔촌주공 사례처럼 여러분들이 돈을 안 내고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폐단들을 좀 바로잡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저희 신탁사 자금으로 가지고 사업을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세지는 대상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용역업체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딱 정말 정당한 영역비만 주고 사업을 끌고 가겠다. 그 내용을 말을 하는 거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업체를 뽑는다고 해도 조합장님이 이 일을 해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입찰 공고문이나 입찰 기준을 가지고 와서 보통 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행착오가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전에 아까 현장들 쭉 나열한 거 보셨다시피 이미 30개가 넘는 현장들을 경험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온 시행착오들을 다 반영한 입찰 기준이나 그리고 업체를 뽑는 기준들을 마련을 해서 정말 바른 길로 우리가 사업을 끌고 가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신탁사 중에서도 저희 한도시에 좀 차별점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점인데요. 군포시입니다. 군포시인데 군포시는 신탁에 좀 더 일찍 관심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이미 신탁 방식들로 추진들을 했어요. 군포시에 있는 현장들이.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제일 앞에 있는 게 저희 한도시에서 했던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이고 그 옆에 3번 1번 1지구 재개발, 3번 1번 2지구 재개발을 다른 신탁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DLENC와 협의를 잘 해서 금정역에서 오늘 설명회도 정말 몰랐거든요. 오셨더라고요. DLENC와 잘 협의를 해서 가고 있는데 일단 공사비가 다른 단지 비해서 저희가 가장 쌉니다. 그리고 발분이 확장을 포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DLENC에서 수용을 해준 조건이기도 한데 저희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에 낮은 지수를 물가상승으로 반영을 한다는 것을 입찰 기준에서부터 담았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걸 왜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시공사를 굉장히 재건축 현장, 재개발 현장 혹시 해보신 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일찍 뽑아요. 굉장히 일찍 뽑고 실제 착공 분양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한 3년 정도의 보통 시간이 흘러가는데 최근 3년 동안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 초반이 올랐어요. 건설공사비 지수는 거의 한 30%가 올랐거든요. 우리 단지는 공사비를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조 단위로. 그냥 1조라고만 할게요. 제가 보기엔 한 2조, 3조 들어갈 것 같은데 1조라고만 했을 때 물가 상승 30%면 3천억을 올려줘야 됩니다. 3천억.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만약에 10%라고 하면 1,000억을 올려줘야 돼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에 낮은 값을 적용을 했다. 그리고 지질 상황에 따라 공사비 변동도 없다. 공사비 가장 많이 오는 조건 중에 또 하나가 지질 여건이거든요. 근데 다른 신탁사로 간 현장들은 건설공사비 지수로 받고 지질 상황에 따라 공사비 변동은 있는 조건이었다. 이거는 지금 올해 상반기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시공사들이 좀 무너지는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도 사업을 갔을 때 저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소비자 물가 건설공사의 지수가 왜 건설공사의 지수냐면 말 그대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건설 관련한 지수이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지수예요. 실제로 공사비는 저만큼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만 가지고는 실제로 공사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만 저희 한도시는 소유주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계획 수립부터 해서 저희가 업체들을 다 선정을 할 때 그냥 뽑지 않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 뽑는다. 그리고 저희가 그 정비사 30개가 넘어가는 현장을 하면서 메이저 시공사들하고 대부분 일을 하고 그 메이저 시공사들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많이 유치를 해서 일을 하는데도 또 공교롭게도 사례가 대리인의 이제 아크로가 나왔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 실제로 신세를 안지다 보니까 비용을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합니다. 절감을 하는데 그리고 공사비도 많이 절감을 해요. 실제로 교합학습 대비해서. 근데 실제 사례로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사비 싸게 하면 품질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특히 여기 분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품질로 굉장히 하이엔드로 가야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시공사들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하이엔드 브랜드에는 마감재 협상을 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규모로 좀 이제 한 3년 지난 현장이긴 하지만 조합 방식으로 갔던 현대의 DH 그리고 저희가 DH가 다크로운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거의 평당 90만 원 차이 났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품질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하이엔드 브랜드로 감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저희가 많이 아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빨리 가는 길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건축의 가치가 수익보다도 빨리 가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가는 재건축이 저는 제일 최고의 재건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재건축 연합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하지만 서울의 음마 아파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얼마나 좋은지 아닙니까? 얼마나 유명한 건지. 근데 다른 단지들, 지방 현장들까지도 재건축을 다 이미 해서 중공 입주까지 하고 이익 실현을 해서 다른 데 투자를 하고 계신데 재건축 사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재건축은 빨리 가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가 재건축을 하다 보면 재건축은 도시국 중앙경 정비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도정법이 절차법이라고 해요. 이게 왜 절차법이라고 하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의 주인이라고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업인데 이게 집단이 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너무 많고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절차를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도정법인데 이 절차마다 관에 허락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 분당의 성도지구처럼 서울시에서 최근에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신통기획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신통기획? 서울의 신통기획? 성도지구와 비슷해요. 원래 여러분들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만 지키면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게 서울의 신통기획이고 이 신도시들 이주나 도시 계획 때문에 관에서 좀 더 개입을 한 게 사실은 이 성도지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서울시 신통기획에서 최초로 4개 현장이 됐을 때 그중에 2개 현장을 저희 한도시에서 추진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관에서 좀 더 관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대로 다 수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통기획은 신성통합의 줄임말이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빨리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이거는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라는 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의견을 못 바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가다 보면 평형을 조금 바꿀 수도 있고 주거 트렌드에 따라서 뭔가 바꾸고 싶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도전법은 절차법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계획을 가다가 만약에 바꾸려면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다시 밟아나가야 돼요. 그때그때 그냥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신통기획을 하면서 이미 서울시하고 많이 부딪히고 있는 사례들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겁니다. 저희가 지금 5구 타입, 일반적으로 뭐 24평 사이에 임대를 3개를 넣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처음부터 그냥 바로 받아갖고 평형 구성부터 해가지고 임대는 한쪽으로 이렇게 옮기고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사업을 감이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 그냥 한 번에 시행착오 없이 갈 수 있게 빨리 가게 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거의 평형 구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다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이버의 시세를 들어가 보면 지금 살고 계신 4개 단지가 시세는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잡음이 없지만 모두가 다 동의를 하면서 사업이 가기는 어려워요.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해봤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신길 19역 같은 경우도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그리고 단독주택 조합원들이 10년 동안 싸운 현장입니다. 10년 동안 화합이 도저히 되지 않았어요. 10년이면 서로 내려놓은 걸 내려놓고 화합을 할 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싸웠던 단지인데, 저희가 들어가서 이거를 바로 중지시키고 관리처분 할 때, 그럼 관리처분 할 때는 여러분들의 분담금이 정확히 다 나오거든요. 99%의 동의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지도 저희가 여러분들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게끔, 모든 단지가 다 납득할 수 있게끔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수익의 길은 당연히 여러분들 재건축을 하면 돈을 버셔야 되겠죠. 저희가 만약에 100억을 여러분들께 더 벌어다 드린다고 하면 저희 수수료는 1억을 더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99억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구조 자체가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